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찬희입니다. 오늘은 1099 양식을 발행하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사업주들이 종업원 그 세금 보고하는 종업원들이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또 종업원의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셔갖고 나는 이 종업원이 내 종업원이 아니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트다. 그래서 커미션 베이스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1099를 발행하겠다. 아마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1099,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랙트가 아닌데도 비슷하게 해서 피해 나가는데 국세청이나 노동청의 감사가 나오면 거의 모든 경우에 벌가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누가 과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고 누가 종업원인가 이 명확히 구분을 짓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뭐 알기 쉽게 1099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아니면 Form W2 Employee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1099을 발행을 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 뭐 unemployment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이런 것들을 안 내도 되니까 당연히 경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그냥 그 세금을 위돌딩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1099이라는 1099라는 양식을 발행해서 종업원이 각자 알아서 세금 보고하는 걸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일하는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공제를 받는 것이 어떤 때 부담스럽고 그냥 1099를 받아라 그러니까 오케이 받겠습니다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주인이 내야 될 소셜 시큐리티의 반인 소셜 시큐리티 텍스하고 메디케어 텍스가 7.65%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연말에 세금 보고할 때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비를 크게 공제하지 않는 한은 셀프 엠플로이가 아니고 또 컨트랙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1099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것은 셀프 엠플로이입니다. 즉 자영업자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내가 종업원인데 뭐 시간당이 아니고 뭐 손님 실적당 뭐 이렇게 해서 커미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99를 발행한다 종업원이 아니다 했을 때 적발됐으면은 벌금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노동청의 경우도 부담스럽고 국세청은 고용주에게 종업원이 1099 세금 보고된 금액을 본인이 세금 보고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고용주로서 적절한 그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원천 징수 금액 30% 정도와 벌금 이자까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종업원이냐 아니면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냐 하는 그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behavioral, 그러니까 그 행동, 그러니까 누가 그 컨트롤하고 누가 그 일을 시키느냐. 즉,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했는데 주인이 다 컨트롤하고 뭐 한다면은 그것은 종업원이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아니죠. 또 파이낸셜 그러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리스크, 그러니까 가게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본인 거고 이익을 봐도 본인 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에 500불 정도는 개런티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종업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입 오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주인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에 다른 보험비를 내주고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종업원으로 간주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즉 종업원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해라. 그런 컨트롤이 가능한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종업원입니다. 컨트롤이 가능치 않다면 종업원이 아닙니다. 즉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것은 내가 그 가게에 와갖고 그냥 뭐 휴가도 마음대로 가고 몸이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9시부터 8시까지 꼬박꼬박 시간은 지켜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자영업이라고 볼 수 없고 종업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과연 장비나 아니면 자재를 주인이 대주고 있는가 사업체가. 즉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의 장소에서 거기서 장비를 같이 쓰고 뭐 컴퓨터를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장비를 같이 쓰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물건도 좀 갖다 쓰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종업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고 건강보험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은퇴 플랜을 같이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종업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그 손님이 페이를 다이렉틀리 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한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한 사람이 큰 사업주가 돈 받아서 나눠주는 시기에 된다면 그것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되질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한 그 이제 세탁소 같은 경우에 얼터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재봉틀 하나 놓고 그분이 오셔서 50대 50 커미션을 나눠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들어와서 가게가 문을 여는 시간에 그 주인이 재봉틀을 대주고 그 주인이 실을 사다 주고 그 주인이 단추나 버튼 같은 것도 다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손님은 주인한테 지불하고 주인은 나중에 그 얼터레이션 하시는 분한테 50대 50으로 커미션을 나눠 갖는다면 물론 건당에 따라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피스당으로 나눠졌지만 그것은 종업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하나 이 그러니까 종업원으로 간주가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청과세 징수 벌금과 안한 벌금과 또 뭐 노동청 같은 경우는 많은 뭐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도 안 줬다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종업원이냐 아니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서 내가 세금을 안 떼고 있다가 1099를 발행해 줘서 나중에 회사 경비로 공제하겠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판단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 경험에 보면은 의사 되시는 분이 다른 의사 마취라든가 아니면 엑스레이 전문 의사님들이 오셔서 부분 일해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어떤 좀 장려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라든가 펜션 플랜에 받아가는 돈에 자기 그 의사의 회사의 펜션 플랜에 가입을 시켜줬습니다. 분명히 이 의사 와서 이렇게 엑셀이나 전문 의사님들이 도와주는 의사님들이 오시면은 자기 의사 병원도 설립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99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다가 노동청의 감사를 받게 됐는데 아까 우리가 보고한 그 종업원의 그 베네핏이 들어갔다 해서 종업원으로 간주가 돼서 여러 가지 추가로 좀 금액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이 사람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다. 그래서 세금을 내 종업원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콜택시, 예를 들어 콜택시를 한번 봅시다. 콜택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보지 않고 종업원으로 간주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 싸움거리가, 그러니까 시시비비가 가리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종업원이면 여러분들께서는 종업원으로 세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일에 종업원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나중에 종업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종업원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종업원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안 줬는데 미니멈 웨이지가 안 됐다.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99라는 것은 만일에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부동산 세일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처럼 회계사들, 북키퍼가 아니죠. 그게 저희는 저희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 다른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퍼블릭하게 서비스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체 한 부분에 회계를 맡아서 하기 있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사업체에 가서 일주일에 이틀이든 가서 거기서 일에 앉아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쓰고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 수표를 끊어달라, 뭐 해달라 하는 지시를 받는다면 나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받는 수수료만큼은 W2 웨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판단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 것은 컨트랙터, 의사, 회계사 이런 어떤 프로페셔널들이 일반적인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체의 부분만 관여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로케이션이 따로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데피니틀리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업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사업체에서 지시 받아가면서 그러나 커미션 베이스다 하는 개념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될 수도 있고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난 찝찝해서 판단하기 힘들겠다 했을 때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폼 SS8, SS-8 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Request for Determination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냐 아니면은 종업원이냐 판단해달라. 앞으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내가 세금 보고하도록 정리하겠다 하는 그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다 아니면 이 사람은 W2 웨이지 엠플로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나옵니다. 뭐 그것을 갖고 판단을 해도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담당 회계사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그 임시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트라이얼 피리어드를 주겠다. 한번 하겠다. 이 경우에도 이 사람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아니고 바로 W2 웨이지로 나가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 중에서 기본급 500불 플러스 내가 당신 실적에 따라서 가게 매상에 따라서 보너스식으로 해서 얼마를 더 주겠다. 그래서 기본급 500불은 W2로 보고하고 나머지 보너스 부분은 1099를 발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국세청이나 노동청에 문제거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장소에서 지시하고 여러분들이 서플라이 다 대주고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이 세금의 회사의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1099 커미션으로 발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 합니다. 종업원들은 세금 보고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그냥 보너스식으로 나간 걸로 1099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1099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최소한 일단 어그리먼트 컨트랙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컨트롤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즉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않다. 뭐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세금 보고 준비해줘. 우리 장부 좀 정리해. 이렇게 크게 업무가 주어지는 건 상관없지만 스페시픽하게 수표 끊어, 전표 끊어, 못 끊어, 이번 달 인보이스 끊어요. 이런 식으로 지시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가능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담당 회계사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